포커스인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위기협상 전문가라 불리는 수원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황세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황 교수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경찰 공무원 생활을 16년간 하다가 5년 전에 이제 그만두고 여기 수원여대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경찰청 대테러 협상위원, 경기청 인권위원, 또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협상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반인들한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위기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위기협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뭐 인질범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영화의 니고시에이터의 그 개념인갑니까? 바로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기 협상이라는 게 어떨 때 필요한 겁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난동을 부린다든가 사건을 벌이는 사람이 있을 때 경찰관이 가서 딱 체포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물리력으로 진압할 수 없는 경우. 예. 뭐 인질을 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목에 칼을 대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럼 이제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예.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그 황 교수님이 가셔서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예. 가기도 했었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제 현직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교육받거나 아니면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가서 하시게 되겠죠. 지금 보건행정학과 교수님이신데 예. 그 보건행정학과 이제 뭐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예.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예.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예. 취업률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여대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위기 협상이라는 다소 이 생소한 분야에 또 어떻게 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참 궁금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04년도인가요? 그 김선일 씨가 납치돼서 예. 참수되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예. 저희가 경찰청에 대테러 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때 이제 FBI 협상 요원들이 와서 협상 교육을 할 때 예.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교육을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배우게 됐죠. 예. 예,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저희가 작게는 집안에서 뭐 부부싸움, 예. 뭐 이런 것부터 직장 동료들하고의 갈등, 그리고 뭐 크게는 뭐 인질범, 테러범, 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 심리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상담이라는 영역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예.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차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데 예. 위기 상황이라는 건 현장에서 발생하죠. 예.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대화에 임할 자세가 안 돼 있죠. 상담하고는 달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갈수록 이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혼율 높죠. 1위, 예. 그리고 또 출산율은 최하위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자살률 안에 이제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부부 갈등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다양해서. 뭐 다양한 예. 이유가 있는데 예.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예.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그 영혼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 이런 게 저희 사회에 존재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참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예. 예. 최근에 위기 협상이 좀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하면 압구정의 한 빵집에서 예. 사건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뭐 내용은 복잡한데 한 3시간 만에 협상팀이 협상을 해서 구해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그 형사 강력계 계장님이 저한테 2007년도에 협상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셔서 예. 그러다 대한 컨셉이 좀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해서 이제 3시간 만에 구조를 해냈죠. 그때 인질로 잡히셨던 분이 여성분이셨죠? 여성분이었죠. 예. 예.
그리고 범인이 이제 망상 증세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했어요. 예. 근데 협상팀에서 그런 걸 잘 이해해주고 예. 다독거려줘서 이분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할 텐데 이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위기에 그 어떤 인질로 잡히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또 반대로 그 인질 어떤 그 인질 용의자 같은 예. 그런 분들을 구해내는 일들이 좀 자주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 주말에도 저한테 교육받고 이제 내려가신 제주도 자동진 경위님이라고 있는데 예. 이분이 30대 남성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가서 구해내신 일이 있고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강남서에 갔다 왔는데 어제 모 백화점 옥상에서 또 한 여성분이 투신하려고 예. 소동을 부린 거를 또 협상을 통해서 무사히 구출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지금 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예. 일선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보도가 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안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잘 끝나거나 예. 그 어떻게 그 위기 그 협상 그런 데에서 참 잘해서 그 인지범이 이렇게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되죠. 많습니다. 예, 그렇죠? 잘 끝나면 잘 보도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또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협상 지수라는 이 개념을 또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고 제가 알았는데요. 협상 지수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째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의 협상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화시켜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감정 조절 능력, 청취 능력,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설득 능력 이걸로 구성된 예. 협상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5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각 영역당 20점씩 해서 하위 문항들을 체크하면 본인의 그 협상 능력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80점이다, 90점이다. 예,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협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건가요?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평소에 이제 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협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경찰관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삶을 있겠죠. 살아가는 한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면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협상을 하는 거고 또 아내하고도 협상하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제 책에 이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위기에 네모를 구하라라는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 위기 협상론이라는 이 전공 서적이 있었는데 이 위기의 네모를 구하라는 책을 또 쓰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위기 협상론이라는 거는 전공 서적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이걸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좀 소프트한 책을 썼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걸 보고선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쓴 거죠. 그 제목 중에서 네모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모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위기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집어넣을 수 있게. 그걸 전부 네모로 표현을 하신 겁니까? 스펀지에서 하듯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지금 계속해서 위기 협상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인도 그렇다면 위기 협상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경찰관들은 업무상 하지만 민간인들도 위기 협상가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하고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관보다 민간인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혹시 기자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언니 엘사가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산으로 올라가서 얼음성을 짓고 혼자 살잖아요. 그때 그 언니를 설득하러 가는 게 경찰관이 아니거든요. 동생이 안 나가갑니다. 근데 이제 안 나가가서 언니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데 안나는 이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더 화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얼음 화살을 맞고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사실 그런 많은 위기 상황에서 경찰관이 가기보다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가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든가 누가 자살하려고 한다든가 할 때
생전 처음 보는 경찰관에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가족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한다면 예. 경찰관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관이 모든 상황에 다 출동해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가정마다 어떤 위기협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씩 있다면 갈등이 폭발해서 위기로 가기 전에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협상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렇죠. 대중화하고 좀 보편화해서 예. 대부분이 쉽게 좀 접할 수 있다면은 예, 그렇죠. 각 가정마다 위기 협상가를 뭐 한 명씩은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예. 저희가 뭐 큰 불이 나서 예. 소방관이 출동하면 불은 꺼줄 수 있지만 예. 그럼 이 집이 다 타버린 다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기 전에 작은 불씨가 발견됐을 때 저희가 가정에 소화기 하나씩 비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용 소화기로 작은 불씨일 때 진압을 하면 예. 집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찰이나 전문가가 가서 해결하면 사실은 이미 좀 늦습니다. 그 사람을 뭐 압구정 그 제과점 사건도 협상을 통해서 건져냈지만 결국에는 입건을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참 많이 늦는 거죠. 그래서 큰 불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가정용 소화기로 진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기 협상이라는 분야가 아주 생소한 것으로 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 예. 위기 협상이라는 분야가 좀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예. 뭐 수시로 위기협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워싱턴 특공대에 가서 방문했을 때도 예. 하루에 한 5번 출동하는 거예요. 거긴 또 총기가 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총기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집안에서 아이들도 그걸 꺼내면 바로 위기 상황이 시작이 되고 예. 경찰관이 출동해서 그 애를 쏴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민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을 많이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럼 미국과 캐나다 북미 대륙에서는 그런데 거기 북미를 제외한 다른 유럽 쪽도 좀 제가 있나요? 지금 뭐 저희가 코이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경찰관들 예. 남미라든가 뭐 저희보다 후진국인 국가들 동남아 이런 데 다 이제 와서 교육할 때 제가 해보면 북미 선진국을 제외하고 또 유럽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협상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 외 나라들은 잘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위기 협상 좀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야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올해부터 경찰청에서 그 협상 요원을 예. 중국 과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리고 예. 관련 교육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아직 많이 모자란 실정이고요. 과거는 몇 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몇 명 뽑는 겁니까? 전국의 과거에는 제가 있을 때마다 한 78명? 78명. 예, 지방청 단위로 보면 한 5명씩 예.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70명 이상 예. 대폭 늘려놨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그 일선 서울로 따지면 한두 명밖에 교육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에만 좀 집착하고 예방에 대해서는 좀 약간 등한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혼이나 폭력, 따돌림, 왕따 같은 경우 이 각종 위기 상황에 노출된 분들한테 교수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도 사실 그 협상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저희 와이프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예. 갈등이 많았습니다.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지금의 제 모습이 예.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좀 더 공격적이고 예.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유형이었는데 예. 그 전까지는 제 안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예. 그 사람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부터 다 뜯어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부부싸움이라는 건 지난 8년간 거의 하지 않고요. 예. 갈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만하게 지내고 행복이 증가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하고도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제가 해보니까 굳이 뭐 엄청난 인질범, 테러범하고 협상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 주변에서 항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에서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주말 과정으로 따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 예. 그 외에는 이제 사실은 경찰 내부 교육이기 때문에 예.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아마 전문가들이 배워야 되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그래서 같고. 앞으로는 제가 그 예.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예. 이런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세용 수원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